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2년 만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협력에 대한 중요한 성과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오늘 생방송 정책엔 이슈는 특집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신지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차례의 만찬으로 이어진 극진한 일본식 오모테나시, 또 의제 없던 지소미아의 재가동 약속, 반도체 소부장 규제의 전격적인 해제 등 예상 밖의 성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전례 없는 한일 정상 간의 대화는 예정을 훌쩍 넘겨서 정확히는 85분간이나 이어졌는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질의응답이 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배경은 뭐냐.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게도 이제 셔틀 외교를 회복하게 된 그런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은 대응을 하고 응답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는 그런 기자회견에 또 일문일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주요 합의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일본의 WTO 제소 철회, 그리고
지소미아를 재가동하겠다 이 약속인데 이거는 예정에 없어요. 파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그런데 네. 이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그 이제 일본 이른바 전범 기업들 한국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이게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조치로 나온 게 이른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 예. 네. 이거를 이제 수출을 금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장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냥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자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했는데 그랬었죠. 이게 이제 고난도 기술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요. 일본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분업 체계로 보면은 한국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강점이 있는 비교 우위 분야에서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이제 소부장 제도 저 수출입이 정상화됐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반도체 면에서 대만의 TSMC에 추월당해가지고 이런 그렇죠. 건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보 지소미아. 지소미아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복원이 됐다 하는 두 가지가 일단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풀어주고 또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물로 지적되는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그 난관들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소미아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파기 선언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제 소부장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이제 빼버리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그런 조치들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네. 거죠. 그런 의미겠죠. 예. 5년 전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일본의 이른바 소부장. 뭐 이게 소시성 가진 부장이 아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우리 반도체 분야에 큰 걸림돌이 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걸 일본이 풀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성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럼요. 더 깊은 기술 협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앞서 이제 신조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뭐 국산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가령 지금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폴리 이미드라든지 또는 반도체 전기차 또 3D 프린팅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토 레지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포토 레지스트.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이 감광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건데 그렇죠. 세정에 쓰는 거죠. 저게 그렇게 국산화가 그게 간단히 되는 것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불화소수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역점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나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에서도 환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TSMC와 경쟁하는데도 이런 설계 기술이라든지 팹리스 기술을 할 때 이런 소재 부품 장비는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기술적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고 대체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렇죠. 이걸 단기간에 복원이 안 된다면 예.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열쇠를 이번에 풀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네. 신 박사와 다시 얘기를 네. 이어갈 텐데 이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연습이 본격화되면서 계속 지금 격화되면서 이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정부에서 중단이 됐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이 재가동을 일본이 약속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일 관련해 갖고는요. 한일은 또 미국과 좀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ICBM 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사일 사거리를 보면요. 이 한국과 일본이 어찌 보면 비슷한 처지예요. 그렇죠. 거리야 뭐 거기서 거리야. 거기죠. 그러니까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또 일본도 때릴 수가 있고 네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또 조금 입장이 다른 한일만의 그런 또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이 정보를요, 이게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지소미아인데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뭐 파기 선언이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그냥 임시 땜빵으로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유지가 돼 왔던 건데 이제 온전하게 정상으로 복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죠. 네. 근데 일본에게도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는 제일 먼저 와요. 거리상으로 예, 그렇지 제일 않습니까? 먼저 주로 이제 주일미군의 한 70%가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에서 옵니다. 그 6.25 전쟁 때도요. 우리가 결국은 북한의 기습 남치에만 앞서갔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로 끝났지만요. 그거를 막아낸 게 그 공군력에 있어서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주일 미군 기지에서 그 출격을 해가지고 북한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유사시라든가 이럴 때 보면 주일 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못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간의 이 삼각 협력 체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뭐 군사 뭐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미국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이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도쿄에 주둔했던 메가더 사령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렇죠. 네.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부산이든 뭐 언제든지 전투 격전지에 오는 바람에 네. 김일성이 사실은 그렇죠. 못 밀어붙였다. 이게 이제 뼈 아프다는 그 회고록의 그 맞습니다. 대목이 나오는 거, 그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앞서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른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도 이번 방일의 중요한 성과라고 꼽힙니다. 이게 강제징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강제징용의 직접적인 보상이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가 있지만 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서로 의견 투합이 되고 의기투합이 되고 네. 서로 간을 이해할 때 한일 문제는 극복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는 김병준 회장과 일본 K단nen의 회장이 네. 이 미래 청년 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학자금 등 장학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앞으로 저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 혜택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에 상당히 이 밝은 청사진을 기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금에 포스코, KT가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앞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앞다퉈 내야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여기 뭐 일본 박사님, 신준호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한 2만 명씩 학생들로 구성되는 저는 한일 공동 이 안보 경제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산업대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네. 계시니까 이 미래청년기금, 파트너십 기금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점에서 새로운 하나의 추측도를 놓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일 관계를요, 그냥 앙숙이다, 뭐 또 심지어 뭐 원수다. 숙적이라고도 하고요. 숙적이다. 그런데 이걸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전 글로벌 질서 속에서의 한일 관계로 봐야 네. 돼요. 왜냐하면은 한일이 뭐 이렇게 둘만 있을 때는 막 뭐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유학생도 있고 미국 대학에 가면 일본 유학생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많은 다국적 그 학생 속에서는요, 한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가장 친하게 지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공통점이 많아요. 사실 구별도 안 되고요. 가장 뭐 외모상으로도 구별도 안 되고 가장 공통점이 많으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대학 이렇게 가면요,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을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외국에 나가면 또 그렇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배 소장께서 짚어주셨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중국의 뭐 위협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신냉전 새로운 국제 질서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국제 전략이 뭐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 온전히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탄탄해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뭐 한 거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하나 강조하고 싶은데 네네. 며칠 전에 미국 그 유수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G7이 이제 선진 7개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플러스 1을 하자. G8. 한국을 플러스 1을 해갖고 G8으로 만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일본의 입장은 뭡니까? 일본은요 이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아. 겉으로는 공식적인 반대는 안 했지만 네네. 사실상 아시아에서는 혼자만 끼고 싶은 이런 것도 독식하려고 있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나는 반대일세. 사실상 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이제 5월에 G7이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는 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렇죠. 곳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도시죠. 거기서 G7이 열리는데 아마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 걸로. 법적으로 초청한다는 얘기가 진작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거기서는 아예 그참에 한미일 그 3자 회담을 하고 거기 회원국들을 설득시켜갖고 G8으로 확대 개편하는 그 출발점을 만들자 하는 건데요. 그때 주춧돌이 놓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 중에 이제 산업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루고 선진국 진입까지 이루고 이제 선도국가 클럽인 G8에 들어간다? 이건 엄청난 이제 쾌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과들이 또 안보 면에서는요. 역시 한미일 삼각공조의 복원, 이를 위한 한일 공조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への対応については、日米同盟、韓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一層強化し、日韓、そして日韓米3カ国の間でも安保協力を力強く推進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얘기 기시다 총리 방금 했고요. 대북공조의 새 시대를 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역시 가장 눈에 띈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새 시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5년 만에 재개가 돼서 자유의 방패 그런데 어제 또 이제 그 일본 가는 날 김정은이 또 ICBM 또 미사일 하나 쐈죠. 예.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일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삼각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면요. 아마 김정은은 숨이 컥컥 막힐 거라고. 네. 예, 이게 물샐 틈 없이 정교하게 이게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 그다음에 한미일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거기에 우리도 맞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도발이나 이런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하면 할수록 북한이 지금 그 경제적인 능력, 네. 지금 심지어 제2의 도시인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상화된다는 거는 김정은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교면에서 꼽히는 최대 성과 중에 하나는 이른바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입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다고 합니다. 이 셔틀 외교라는 게 배드민턴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 배드민턴 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셔틀콕. 셔틀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배드민턴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셔틀 외교를 했던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과거사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습니다. 네. 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서로 간의 셔틀 외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1년에 몇 차례고 서로 자주 보는 겁니다. 네. 젊은이들도 교류하고 이게 왜 좋으냐 하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산업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 현지 도쿄에서 촬영된 영화인데 우리 현대차가 협찬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교류를 하면 교류를 할수록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이고 내수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국가라면 이런 셔틀 외교 저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의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가 9개면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자세한 그 기사를 실었던 매우 이례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다른 일본 언론들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 여름쯤에는 한국 답방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네요. 네, 저는 뭐 저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뭐 필요하면은 일주일 전에도 서로 연락해갖고 시간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요. 네. 유럽에 있어서 프랑스 독일 관계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아하. 보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제 독일은 히틀러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고 그렇죠.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나치 점령 당해갖고 피해를 본 그러니까 한일 관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후에 그 드골 대통령이요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치욕을 안겨준 나치 전범 국가인데 독일하고 관계를 정상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국내적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내면서 프랑스 저 독일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켜냅니다. 근데 그렇네요. 그게 바로 오늘날 EU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후의 모태가 바로 그 관계다. 바로 거기서 나온 네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라는 거는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저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독불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EU 그 유럽 공동체의 주춧돌이 됐듯이 한일 관계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 박사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때도 2차 대전의 전승국과 최대 피해국이었다면 우리도 사실 그 관계의 한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해서 또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1965년 굴욕적인 수교다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 국교 정상회의 결단을 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의 결정. 그다음에 1998년에 일본 문화 개방한다니까 그때 온갖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 좀 해적판으로 일본 엔카, 망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DJ에?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 개방에 그 결단을 내린 김대중 대통령의 그 결정. 그리고 요번에 보면 아니 뭐 일본이 주는 거 없는데 뭐 사과도 뭐 확실치가 않고 뭐 돈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사과와 돈 양쪽 다 없는데 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빈손 외교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이번에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큰 하나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당시에 DJ의 결단에 대해서 오부치 총리가 형님으로 모시겠다. 네, 그 얘기는 그랬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내외신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활발히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個人的なこの信頼関係を確認をし、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うした取り組みを進める中にあって、具体的な結果を一つ一つ日本としても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어를 뭐 저도 썩 잘하진 못합니다만 두 번에 나오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씩 히도스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죠.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호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 부족한 것 같다. 기시다 총리 앞으로 하나씩 결론 그렇죠. 내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점차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문화 또 일본의
외교 또 일본의 리더십을 이해한다면 이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기자들이 질문 하나씩밖에 안 했거든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우리 헤럴드 경제인데 네, 네. 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파격적인데 기시다 총리나 일본에서 뭐 내놓는 게 없냐 이걸 이제 물어본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도 역임했지만 좀 신중해요. 일본이 네. 원래 이제 이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으면 일단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상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앞으로 히토츠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4월 달에 통일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는 또 5월 달에 5월 달에 G7도 있거든요. 일본은 히로시마 히로시마에서. G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 걸 우리도 꺼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그렇죠. 끝나면 5월 히로시마 G7, 8월 전후로 예상되는 다시 이 기시다 총리의 방안. 답방 예. 이렇게 하나씩 뭔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을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예.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상회담의 풍부한 뒷얘기들을 좀 할 텐데요.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직접 사열했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면서 신 박사와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도착을 하고 기시다 총리가 관저 밖까지 나와서 이제 맞아들이는 거죠? 이게 거의 국빈 방문 때 하는 그 의식 수준으로 윤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이 각자 이제 일장기 그리고 태극기가 저쪽 있습니다. 이제 이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상으로 가서 두 정상이 서고 저 앞에 이제 자위대 의장대가 지금 도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내려와서 이제 자위대 의장대 사열을 나서기 앞서서 강요들을 이제 돌아보고 이게 사실 실무 방문에서는 신 박사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빈 방문 때 저렇게 의장대 그 사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뭐 공식적으로 국빈 방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췄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KBS가 좀 오버를 내고 나중에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뭐였습니까? 저기 그 이렇게 그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는 일장기만 보이거든요. 그 일본 의장대가 이렇게 국기를 들고 있는데 일장기에다만 절했다 이런 거죠? 예, 그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 뭐 그 저 탁현민 씨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무식의 소치 아닌가요? 아니, 그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네, 네. 예, 저 그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만 이쪽 각도에서 보면 이제 그 일장기만 보이는데 네. 그 옆에 태극기가 있어요. 근데 양식이 있다면 저게 일장기만 있지 않다는 거 알 텐데. 왜, 그 어떻게 또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는지 귀가 좀 의심이 갈 정도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저거는 그러니까 국빈 방문 때 있는 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체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일본 국빈 방문 때 이후 20년 만에 20년 이루어진 만에. 자위대 의장대 사열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요. 앞으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또 서울에 왔을 때도 또 저런 것에 준하는 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일본이 우리 한국 기자 질문 있잖아요. 한국이 하나씩. 한 거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외교의 기본 원칙이 상호주의거든요. 네.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런데 이게요. 비동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 동시에 내가 딱 주면 바로 그 리얼타임으로 뭐가 딱 오고 호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다. 네.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이 지금 그 처한 상황이 다음 달에 이제 지방 그 선거가 통일지방선거. 있고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그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네. 위안부 합의에 보면 이건 불가역적인 합의다. 되돌이킬 수 없다. 되돌이킬 수 없는 합의다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를 성과를 내 가겠다 하는 그거니까 당장 우리가 조금 좀 호흡을 약간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네, 뭐가 당장 안 나온다고 막 체근할 일이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요. 제1동포들을 초대해서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자리에서 나온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동포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불편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이러한 취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1동포들이 한일 관계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이 자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보상 피해 문제 여기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이 바로 제1동포들이고 네. 거꾸로 악화가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또 우리 70만 제1동포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뭐 유학 시절에 많은 그 우리 동포분들을 만나는데 아 정말 이제 한 분 한 분 사연을 듣다 보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그런 네. 건데 근데 저 이제 동포분들이요.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일단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교량 역할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신 개인에게도 그 새로운 그 찬스가 생기고 뭐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건 그 이제 동포들하고 저는 간담회를 갔는데 제일 동포는 좀 굉장히 특별하다 하고요. 과거에는요. 저 제1동포 사회도 분단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단과 민단 대 조총련. 네. 근데 조총련이 더 그 세력이 더 셌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근데 요새는 완전히 역전된 거 아시죠? 예, 이 조총련은 이제 완전히 그 사그라드는 뭐고요. 그 조총련 쪽 사람들이요. 이제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택하고 한국하고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뭐 그런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간담회에는 제1동포 77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유명하죠. 조선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 명인의 15대 손이 도자기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정유재란 때 초대 이 심씨 일가의 심단길 후손들이 큐슈의 가고시마에 이제 이 도자기를 계속해서 굽고 있는 이게 바로 심수관 명가입니다. 네네. 이 15대 손이 만드는 그 도자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도자기의 사실 뿌리는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문화가 부각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제1동포 분들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더니 도쿄에 신주쿠, 우리 신 박사님도 자주 갔을 텐데 신주쿠 한인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축제 분위기다. 네. 한때는 일본의 혐한론자들이 여기서 시위를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일 관계 좋고 일본의 이 자민당의 본류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도 극진한 접대를 하는 모습을 일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제1동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간담회에서는 도쿄 한국학교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태어난 제1동포 3세, 4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 부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표정이 잘못 감회가 깊은 저 표정 아니었습니까? 저도 눈물이 물컹하더라고요. 저도 오사카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사카 제1한국인 학교를 가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먹먹해지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방문에서 애국가를 합창한 학생들은 도쿄 한국 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대체로 한 50년만 해도 학교들이 자리를 못 잡고 60년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인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참 열악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제1동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유학생들도 있지만 이 일본에 가 있는 또 한국인 주재원들도 많거든요. 네. 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도쿄 한국학교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원을 교육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교육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유명인으로도 배우 김선아 씨, 네, 네. 그다음에 지코 아시죠 여러분들 아무, 네. 네. 그다음에 뉴스의 김성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둑 기사 조지훈 씨, 바로 이 도쿄 조치훈. 조치훈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조치훈 씨도 한국 한인학교 도쿄 한국 한인학교 출신인 거죠. 네. 이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저녁 7시 40분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일본 측의 오모테나시, 극진한 환대가 또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두 번에 걸친 이례적 만찬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양 정상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하여 초청하였습니다. 만찬 종료 후에는 양 정상 간 별도로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밀하고 거리감이 없는 형식 속에서 공식 회담에서 하지 못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의 만찬이 진행됐는데 첫 번째 만찬 1시간 반가량 부부 동반으로 이어진 이 만찬이 또 극진한 환대가 화제가 됐어요. 예, 그렇죠. 이제 거의 100년 된 노포예요. 9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99년. 아,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저 샤브샤브 많이 먹잖아요. 그다음에 좀 국물이 그 좀 적은 건 이제 또 스키야키라고 하는데 그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1시간 30분인데 예, 뭐 굉장히 그 고급집으로 알려져 뭐 있고요. 편히 말씀드리자면 식당 이름은 요시자와 네. 우리말로 길택이고요. 네. 1924년에 정육점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맛집들이 그런 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는 지금 이 발을 아래로 뻗을 수 있는 네. 그런 호리고다츠라는 일본의 전통식 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렇게 앉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저 밑에가 파져 있는 그 레스토랑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자, 여기서 서빙하는 쇠고기. 일본 사람들도 맛좋기로 유명하다는 우리말로 송파누, 마스사카우시인데 뭐 쇠고기의 예술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이제 식당을 선택한 것도 오모테나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송파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고급 와규죠. 마사카 이제 와규, 마사카 우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샤브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샤브샤브니까 끓는 육수물에 넣으면 이 고기가 사르르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이, 설마 이 두 정상 부부가 그걸 다 먹을까 했더니 다 먹었답니다. 네, 네. 이른바 완판식을 했다는 바로 그 식당 또 고급 와규였습니다. 네.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약 300m쯤 떨어진 2차 집 랭카떼이 오므라이스 식당. 어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인들 없이 두 정상만 통역과 함께 만났고 한국 소주 또 일본의 맥주가 반주로 나왔다고요? 예, 그랬다고 그래요. 저기서 이제 오므라이스를 또 잡수시면서 반주를 했는데, 예, 이제 처음에는 생맥주를 이제 건배를 했어요. 네. 그 맥주는 이제 당연히 일본 맥주였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 소주도 같이 좀 먹어보자. 그래서 한국 소주를 갖고 오니까 또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고구마 쇼츠라고 하지, 일본의 고구마 소주. 네. 그것도 좋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인 히로시마산 고구마 소주를 가지고 또 나눠 드신 것 같습니다. 지역 고수를 또 이제 네.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제 방일 오늘 끝나서 이제 귀국을 할 텐데 남은 오후 일정 어떻게 있습니까? 미래입니다. 개요대학 바로 우리 신조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곳이죠. 네. 이 경흥의숙대학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신한일 관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이 강연 직후에는 지금 귀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방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경제,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데 기업 총수들이 지난 UAE 순방에 이어서 대거 간 이유, 바로 이 일정 때문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대만에 추월당해가지고 지금 초비상에 걸려 있는 거고, 최근 일본 가기 전에 이제 그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웅대한 비전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의 이제 그 자유주의 이쪽 세계의 글로 봐서는 한 나라가 그 반도체 관련한 걸 모든 거를 다 갖출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국제 분업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중 신냉전 되면서요. 더군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돼서 패키지로 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나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 전자산업 이런 점에서는 한일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매우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돼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 일정이 일본의 양대 사립 명문대 중 하나인 게이오대에서의 특강인데 현직 대통령이 이런 특강을 하는 건 30년 만인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과거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딛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30년 전인 1994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와세다 대학을 방문했거든요.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세다 대학 법학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쟁 대학인 개요 대학을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이제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딛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갈까? 그 미래지향의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산업자원부는 이번 한일 경제 이 정상의 경제 성과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나씩 기대해 볼 게 있겠지만 이번 방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다 얘기했지만 반도체 이제 소부장 그게 완전히 이제 정상화됐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어졌다 하는 게 아주 이번 방문의 가장 명백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 한일 정상회담 막전막후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지호 부위원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이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몰고 올 우려와 파장, 우리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